안녕하세요. 저는 업스테이지의 김상훈입니다. 머신러닝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럼 지금부터 캐글 쇼피 경린대 1등 솔루션 공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1등 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2등, 3등한 경우가 좀 있었는데, 근데 저희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좀 운적인 요소도 필요한 것 같아요.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1등 했을 때 좀 더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짤이 저희들의 기분을 잘 표현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유 순서는 우선 저희 대회 참여한 멤버 소개를 드리고, 다음으로 쇼피 경린대회가 열렸던 캐글 플랫폼 소개, 다음으로 쇼피 경린대회 소개, 마지막으로 1등 솔루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회 참여한 멤버는 저희 업스테이지에서 저하고, 왼쪽에 있는 게 저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윤수님에 대한 프로필입니다. 저는 업스테이지에서 머신러닝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고, 캐글 그랜드 마스터입니다. 윤수님은 저희 업스테이지에서 글로벌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시고요. 캐글 마스터이십니다. 예, 다음으로는 캐글 소개를 드릴 텐데요. 우선 캐글은 구글이 소유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경린대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글, MS 등 625개 기업이 올린 과제를 해결해 왔고요. 2010년도에 앤소니 골드블룸이 설립했습니다. 이분이 경제학자시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연수님도 경제학부십니다. 2017년도에 구글에 의해서 캐글이 인수가 되었고, 현재 약 69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금은 대회별로 1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까지 다양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캐글에 대한 흔한 오해를 제가 좀 해명하기 위한 시간을 위해서 좀 자료를 준비해 봤는데요. 우선 캐글에선 타이타닉 같은 정형 데이터 경린대회는 열린다. 그다음 또 오래된 기술, 트리 베이스드 모델이나 PCA 같은 기술만 사용된다. 또 세 번째로 여러 모델을 앙상블로 해서 얻은 복잡한 솔루션, 즉 싱글 모델은 별론데 그 싱글 모델 별로인 모델들을 앙상블로 해서 얻은 복잡한 솔루션이라서 가치가 없다. 또는 겨우 1%에서 3% 성능 향상을 위한 노력만 하고 있다. 그런 오해가 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 저만의 생각으로 약간 해명을 해보면, 우선 요즘에는 진짜 정형 데이터 대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다 딥러닝 대회고요. 그러니까 입력 데이터가 이미지나 텍스트, 음성 같은 비정형 데이터를 거의 사용하는 대회가 열리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우승을 위해서라면 저희는 소타 기술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CNN 계열에서는 최근에 이피전트 넷이 소타였다가 또 NF넷이 나오게 되면서 그 소타 자리를 뺏겼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NF넷 같은 최신 기술을, 또 저희가 이게 또 프리트레인드 모델이 공개되는 순간 걔를 딱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승을 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여러 모델을 앙상블하여 얻은 복잡한 솔루션은 가치가 없다는 것도 있는데, 사실 제 경험상 저희가 앙상블로 얻는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최근에 참여했던 대회에서는 한 0.003 정도가 올라갔는데요. 이게 이제 백분율로 나타내면 한 0.3%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최고 성능의 싱글 모델을 만든 팀이 우승하게 되고요. 또 네 번째로 겨우 1에서 3% 성능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한다. 이것도 약간 캐글에 대한 오해 같은 것 중에 한 개인데, 우선 캐글은 그 공유 문화가 잘 돼 있어서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커뮤니티에 의해서 개선되는 베이스라인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코드가 이미 이 대회의 데이터 셋에 대해서는 쏟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것 때문에 상향 평준화가 돼서, 또 상향 평준화된 상태에서 1, 3% 성능 향상을 위한 경쟁을 갖다가 하기 때문에 약간 오해가 생겼다고 보고 있고,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런 베이스라인 코드가 없다면 10에서 20% 이상 성능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캐글에서는 피처드 타입이라고 하는 경진대회가 있는데, 이런 경진대회는 실제 현업의 머신러닝 과제와 매우 흡사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제 한 4가지 정도를 가져와 봤는데, 우선 쇼피 가격 일치 보장 대회가 있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그 도밀 상품 클러스터링이 필요한데 이거는 쇼핑몰에서 필요한 기술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직소라고 하는 독성 댓글 분류 대회도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네이버의 클린북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레이드에서 주최했던 대회가 있는데 이건 학습자가 풀 다음 문제의 정답률을 예측하는 건데, 이것도 레이드 측에서 가지고 있는 산타 토익이라는 앱에서 사용되는 기술로 알고 있습니다. 또 세보스타라고 하는 그 러시아 철강 회사가 있는데 철강 회사에서 철판에 있는 결정 건풀들을 열었습니다. 이것도 실제로 그 철강 회사에서 사용되는 기술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캐글은 그 CPU나 램, GPU 자원에 제한을 둬서 또 쓸모있는 AI 모델을 만들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현업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AI 모델 코드를 받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캐글은 코드 컴피티션 타입 대회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캐글 플랫폼 위에서 돌아가는 노트북에서 인퍼런스를 수행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 캐글 플랫폼은 제한된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는데요. 예를 들어 CPU 1개, 램 13GB, 뭐 GPU P116GB 이거 1개를 제공하고요. 또 인터넷 사용 불가입니다. 그 다음에 인퍼런스에도 시간 제한이 있어서 약 0.1초당 1개 샘플을 추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리소스 제한이 분명히 있고, 그 다음 또 테스트 셋은 모두 비공개라서 저희가 일반화된 모델을 만들기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캐글은 회원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연도별 가입자 수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인데요. 2020년도를 보면 거의 한 해에만 200만 명의 회원수가 증가했습니다. 회원수가 늘어나는 건 좋은데 실제 VIP가 중요하니까 캐글 같은 경우도 AI 실력자, 즉 고인물들을 찾기 위한 랭킹 티어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랭킹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약간 게임처럼 대회별로 몇 등 했냐에 따라서 포인트를 차등 지급하고 이렇게 모아진 포인트의 총합으로 순위를 결정하고요. 왼쪽에 있는 이미지가 랭킹을 나타내고 있고, 또 오른쪽에 보시면 이 개인별로 지금까지 모은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포인트에 따라서 순위가 결정됩니다. 근데 이 포인트는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하게 되고요. 약 1년의 절반 정도로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순위를 지키고 싶으면 계속 경진대회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제 입장에서 아주 나쁜 시스템 같습니다. 그 다음에 티어 시스템은 이 획득한 메달의 종류와 개수에 따라서 티어가 정해지는데요. 처음에 나비스, 그 다음에 컨트리뷰터, 엑스퍼트, 마스터, 그랜드 마스터 순서인데요. 예를 들어 그랜드 마스터는 그 금메달 5개가 필요하고요. 즉 5개 대회에서 금메달을 5개를 따야 되는 거죠. 마스터는 금메달 1개에 은메달 2개, 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경쟁 쪽 종목에 대한 랭킹과 티어 시스템인데 공유 활성을 위한 종목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노트북, 토론, 데이터 세트에서 별도로 랭킹과 티어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 유입 및 집단 지성에 의한 베이스라인 코드 생성에 매우 유리합니다. 또 캐글은 이 캐글 노트북에서 너무 손쉽게 트레이닝과 인퍼런스가 가능한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게 캐글에서 공유되고 있는 한 오픈 소스인데요. 그러니까 노트북이죠.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버튼들을 내가 캐글 계정만 있다면 몇 번만 클릭하면 트레이닝도 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인퍼런스 되고 리더보드에 제출까지 되는, 그래서 제 생각에 머신러닝에 대한 큰 이해가 없어도 이런 돌아가는 코드를 쉽게 쓸 수 있다면 개발자분들이 ML 솔루션을 현업에 활용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넷비셜로 앞으로 캐글의 AI 기술 대중화에 대한 기여폭이 증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캐글에 대한 소개였고요. 다음으로 그 쇼피 경진대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쇼피 경진대회의 주최업체는 쇼피고요. 대회 타입은 피처드고 이거는 상용 목적의 대회라는 의미입니다. 또 코드 컴피티션이고요. 이거는 리소스가 제한된 대회인 거고요. 대회 기간은 2달이고 프라이즈 머니는 총 3만 달러였습니다. 또 대회 참여 팀 수는 2,426팀이었고 이들이 총 5만 1,000번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예, 그 주체 업체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이 쇼피가 뭐 이커머스 플랫폼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바로 와닿지가 않는데 실제로 얘들은 쿠팡이나 지마켓, 옥션 뭐 얘들과 비슷합니다. 다만 근데 시장이 쿠팡, 지마켓은 국내 시장을 타겟하고 있는 거고 얘들은 쇼피는 동남아시아, 뭐 태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곳을 타겟하는 예, 온라인 판매 대행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 쇼피의 대외 목표는 쇼핑몰에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보통 한 몇 천만에서 수억 건까지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상품들 중에서 동일한 상품들을 찾아가지고 예를 들어 파란색 박스가 보일 텐데요. 상품을 찾아서 이렇게 그룹화 시켜주는 것입니다. 뭐 화장품 같은 것도 찾아서 이렇게 그룹화 해주고요. 옷도 찾고 네, 박스도 찾고요. 그래서 쉬운 게 있는가 하면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쇼피의 데이터셋 구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대해 메인 페이지에 가보면 이 데이터라고 하는 탭이 있어요. 그래서 이 탭을 통해서 데이터를 탐색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전체 용량은 1.79GB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데이터셋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입니다. 트레인셋은 로컬 환경, 즉 나의 개인 PC에서 모델 학습 및 평가를 위한 데이터셋이고 train.csv, train images로 총 34,250개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테스트셋은 이 순위 결정을 위해서 퍼블릭 프라이빗 리더보드의 평가를 위한 데이터셋이고요. 얘들은 test.csv, 테스트 이미지스로 구성됩니다. 참고로 테스트셋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일단 디버깅을 위해서 샘플로 3개만 제공됩니다. 네, 실제는 7만 개입니다. 이번 대회에서는요. 그 다음에 샘플 submission.csv 파일은 대회에서 제출해야 되는 이 파일이 어떤 형태가 되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예시입니다. 네. 좀 더 자세하게 데이터셋을 알아보겠습니다. train.csv 파일이 있는데요. 이 오른쪽 위에 보시면 train.csv 파일을 제가 이렇게 박스를 쳐놨고요. 요거를 보게 되면 총 5개의 컬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스팅 아이디, 이미지 PLC, 타이틀, 레이블 그룹이요. 포스팅 그 다음에 이 한 행은 한 상품에 대한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 밑에 보시면 34,249라고 되어 있는데 34,250개의 상품에 대한 정보인 거고 각 상품은 포스팅 아이디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이 상품이 포스팅 시점의 아이디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는 상품이 등록될 때 사용된 이미지 파일명입니다. 이미지 PLC는 뭐 이미지 포셉츄얼 해시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미지 정보를 16자리에 16진수로 인코딩한 정보라고 하는데 실제 저희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타이틀은 페이퍼백 빅토리아 시크릿이라고 해서 이 상품에 대한 제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레이블 그룹은 이 상품이 속한 그룹인데 이 아이디가 동일한 상품들은 다 동일한 상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트레인 이미지스는 앞에 있는 상품들 개별에 대응하는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테스트를 .csv 테스트 이미지스를 알아볼 텐데 얘들은 샘플 개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우선 제가 함께 표시를 했고요. test.csv 파일은 정말로 3개 상품밖에 없고요. 다만 이제 앞에 있는 train.csv의 차이가 뭐가 있냐면 마지막에 있는 이 레이블 그룹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저희가 예측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또한 3개밖에 없습니다. 여기 아마 이미지 파일명에 대응되겠죠. 다음으로 샘플 submission.csv 파일은 포스팅 아이디와 매치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포스팅 아이디는 이 테스트 앞에서 봤던 이 테스트.csv에 있는 포스팅 아이디에 대해서 매치스 형태로 뭔가 결과를 제출하게끔 예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매치스에 대체 저희가 무엇을 입력해야 되는가를 보게 되면 우선 쿼리 이미지가 있다고 하면 이 상품 가지고 예를 들어 저희가 7만 개의 상품들이 있으면 데이터베이스에 거기서 쿼리 이미지를 던져서 이것과 유사한 상품들을 찾아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사한 상분들을 결과를 쿼리 결과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뒀고요. 마찬가지로 이 쿼리에 대해서 쿼리 결과를 둔 것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 쿼리 이미지를 포스팅 아이디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포스팅 아이디에 대해서 찾아진 쿼리 결과가 이 오른쪽에 오게 되는데, 여기 위에 있는 트레인 4275 뭐 이게 이쪽에 와 있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포함하고 쿼리 결과를 우측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즉 쿼리 이미지와 쿼리 결과를 다 이렇게 묶어서 매트리스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품의 경우도 동일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얻어진 쿼리 결과를 함께 이렇게 두 번째 행에다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매트리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 평가 방법인데요. 평가 방법은 F1 스코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미 그 프리시전과 리콜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우선 F1 스코어는 이 프리시전과 리콜이 있으면 위에 있는 식을 통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간단한 예제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true 레이블이 1, 2, 3, 4, 5가 있고 저희가 예측한 predicted 레이블이 이렇게 3, 4, 5, 6이 있으면 이 3, 4, 5가 지금 딱 맞거든요. 이제 이 경우에 리콜을 보면 총 5개 중에서 저희가 예측한 게 3, 4, 5 맞은 게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5분의 3, 3개밖에 커버를 못했다고 해서 5분의 3이고, 이거는 0.6이 나옵니다. 프리시전은 예측한 4개 중에서 지금 3개가 맞고 1개가 틀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4개에서 3개가 맞았다 해서 0.75가 나오게 됐고, F1 스코어는 여기 보시면 인버스 기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리콜 이거를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넣어주면 되죠. 프리시전도 뒤집어서 넣어주면 되고, 그다음 밑에 있는 지금 마침 이제 분모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0.6667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F1 스코어를 쇼피는 쓰고 있는데, 정확히는 쇼피는 민 F1 스코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포스팅 아이디, 그 다음에 매치스를 봤는데요. 이 매치스는 그 저희가 예측한 결과고, 트루 매치스는 실제 정답 매치스인 거죠. 그래서 이 둘을 하나의 예시로 비교를 해보면, 이건 내가 예측한 거고 이거는 정답 매치스들인데,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15983 이거는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트루 매치스에도 있는데, 이 오른쪽에 또 예측한 25, 뭐 3 이거는 여기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트루 매치스에서 실제로 하나밖에 커버를 못했죠. 그래서 3분의 1 리콜이 되고, 그다음 매치스 같은 경우는 2개 중에 지금 1개밖에 못 맞췄죠. 그래서 0.5가 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F1 스코어는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그래서 각 상품별로 F1 스코어를 다 계산한 다음에 이들 전체를 평균 낸 것을 조피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민 F1 스코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트루 매트리스는 어떻게 생성되는가를 보면, 여기 앞에서 저희가 트레인전 CSV 파일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서 마지막에 레이블 그룹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레이블 그룹, 같은 레이블 그룹을 가지는 포스팅 아이디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을 다 모아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추가해 주면 됩니다.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저희 1등 솔루션 소개를 드릴 텐데요. 이제 여기부터는 저희 업스테이지의 윤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제가 화면 공유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어서 솔루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구성을 해보았는데요. 우선 저희 리더보드 점수의 히스토리를 간략하게 보여드리고, 저희 솔루션의 전체 파이프라인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배경 지식으로 Metric Learning for Retrieval Task, 그리고 아크페이스가 무엇인지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솔루션으로 들어갈 텐데요. 인풋으로부터 인베딩을 구하기, 그리고 인베딩으로부터 동일 아이템 찾아내기,
이렇게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용한 모델과 성능을 올리기 위해 아크페이스를 튜닝한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고, 텍스트와 이미지를 어떻게 결합을 했는지, 또 이 네이버 블렌딩이라는 테크닉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리더보드 상에서 저희가 점수가 올라간 히스토리인데요. 중간중간 모델 개선으로도 이 점수가 올라가긴 했지만 여기에는 점수를 크게 올린 방법들만 적어놨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들은 뒤에서 하겠고요. 처음엔 이제 베이스라인으로 이미지, 텍스트를 따로따로 제출을 했고요. 다음으로 이제 컨캣을 해서 두 개의 임베딩을 컨캣을 해서 리더보드 상에서 0.734까지 달성하면서 당시 탑 50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 뒤에는 유사 상품으로 최소 두 개를 보장하는 민투 방법을 써서 0.753을 달성하면서 당시 탑 10에 진입했습니다. 이후 풀 데이터 트레이닝으로 점수를 좀 더 올렸고요. 이미지, 텍스트, 콤보 매치스의 합집합을 취하는 방법으로 0.776까지 올리면서 이제 탑 3와의 격차를 줄였습니다. 이때는 이제 금메달권에 들어갔고요. 다음에 이제 IMB라는 방법을 도입하고 이를 발전을 시키면서 0.784, 0.793까지 점수를 올려서 대회 종료 일주일 전에 1등을 달성을 했고 끝까지 유지해서 최종 1등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솔루션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인풋으로부터 인베딩을 얻는 단계고 두 번째는 인베딩으로부터 동일 상품을 얻는 단계입니다. 이때 인베딩이란 그 인풋의 특성을 함축하고 있는 고차원의 벡터로 보시면 되고요. 잘 학습된 모델의 경우 같은 그룹의 인베딩은 가깝게 위치시켜서 유사도가 높게 나오도록 하고 반면 다른 그룹의 인베딩은 멀리 위치시켜 유사도가 낮게 나오도록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우선 인풋으로 이미지와 텍스트가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각각 프리트레인드 이미지 인코더 그리고 텍스트 인코더에 넣어서 이미지 인베딩, 텍스트 인베딩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두 인베딩을 컨캣해 콤보 인베딩을 구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인풋으로부터 인베딩을 얻는 단계이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인베딩으로부터 동일 상품을 얻는 단계인데요. 우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회 테스트셋은 7만여 개였는데요. 7만여 개의 상품에 대한 콤보 인베딩을 모두 구해놔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놓았다고 합시다. 이제 현재 처리 중인 인풋, 즉 쿼리의 인베딩과 이 데이터베이스들의 인베딩을 활용을 해서 이 모든 그 아이템들에 대해서 유사도를 계산을 합니다. 그럼 데이터베이스의 각 아이템별로 쿼리 아이템 간의 유사도가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요. 일정 유사도 이상인 아이템만 취하는 thresholding을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쿼리 아이템의 동일 상품들인 이 매치스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대강 이렇게 개요가 되고요. 이제 자세한 설명들은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세부 솔루션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사전 지식 같은 것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리그레션 태스크 같은 거를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이번 대회는 리트리벌 태스크였습니다. 리트리벌 태스크 같은 경우는 여러 아이템 중 특정 아이템과 유사한 아이템을 찾아내는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뭐 예시로는 이미지 리트리벌, 페이스 레코그니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리트리버를 위해서는 아이템 간의 거리 또는 유사도, 매트릭을 적절히 찾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를 매트릭 러닝이라고 부릅니다. 딥러닝으로 접근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아이템을 인풋으로 넣으면 딥러닝 모델이 그 아이템의 인베딩을 아웃풋으로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잘 학습된 모델이 있다고 하면 이제 첫 번째 단계는 그 모델로부터 각 아이템의 인베딩을 얻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컴퓨터 두 개와 구두 이미지를 각각 학습된 모델이 통과시켜서 이 인베딩을 얻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KNN 서치라고 써놨는데요. 말 그대로 각 아이템별로 가까운 KK 아이템을 얻는 단계입니다. 이 예시에서는 인베딩 간의 코사인 유사도를 모두 구해서 이 매트릭스 형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때 코사인 유사도란 두 벡터 간의 각도의 코사인을 취한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 벡터 간의 각도가 0이라면 코사인 값이 1이 될 것이고 90도라면 0, 180도라면 마이너스 1이 될 것입니다. 즉 코사인 유사도가 1에 가까울수록 두 벡터의 유사도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사인 유사도를 구하는 방식
간단히 노멀라이즈된 두 벡터를 내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시에서는 이 벡터들이 인베딩 벡터들이 모두 노멀라이즈 돼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 첫 번째 컴퓨터의 이미지와 뭐 동일한 이미지는 인베딩도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같은 인베딩을 내적을 했을 때 코사인 유사도 1이 나오고요. 또 이렇게 살짝 비슷한 컴퓨터이긴 한데 여기는 본체까지 있고 여기 모니터만 있는데요. 이 인베딩이 서로 비슷할 거 아니에요. 이걸 내적했을 때는 큰 그 코사인 유사도가 나오고요. 이 구두와 이 컴퓨터 이미지는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인베딩도 많이 다를 것이고 그걸 내적했을 때 코사인 유사도는 이렇게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모든 상품 페어에 대해서 코사인 유사도를 구한 다음에 KNN 서치를 하면 K를 예를 들어서 2를 둔다고 하면은 각 아이템별로 가장 가까운 두 개씩을 뽑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볼드로 해놓은 그런 부분들이 뽑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은 thresholding 단계인데요. 이 threshold 값을 하이퍼 파라미터로 정해놓고 이 값보다 높은 유사도를 가진 아이템을 최종 매치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시에서는 이 첫 번째 컴퓨터는 뭐 0.5가 넘는 애가 이 두 개니까 이 두 개를 가져와서 최종 동일 상품을 선택을 하게 되고요. 이 두 번째 상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개니까 두 개를 가져와서 선택을 하고 구두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0.5보다 유사도가 높은 게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하나만 가져와서 최종 매치스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잘 학습된 모델이 좋은 인베딩을 내놓았을 때 인베딩으로부터 동일 상품을 얻는 방법을 설명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애초에 좋은 인베딩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딥러닝 모델의 로스를 변형시키는 것이 이 주된 방법입니다. 그 방식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레이블을 가지고 일반적인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처럼 접근하는 방법과 인풋을 페어 또는 트리플렛으로 주고 같은 그룹의 인베딩은 비슷하게, 다른 그룹의 인베딩은 다르게 직접적으로 로스를 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처럼 접근할 때 레이블은 이제 주어진 그룹별로 인덱스를 붙여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에서는 아까 train.csv에 있는 레이블 그룹 그 컬럼을 사용하게 됩니다. 최근 캐글에서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처럼 접근하는 방법 중 이 아크페이스라는 방법이 탑 솔루션들에서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이번 대회에서도 아크페이스가 가장 성능이 좋았고 저희도 아크페이스를 사용을 해서 모델을 학습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크페이스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크페이스는 원래 이름에서도 예측할 수 있듯이 여러 얼굴 이미지들 중 특정 사람의 얼굴을 찾아내는 페이스 레코그니션 태스크를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얼굴뿐 아니라 보편적인 이미지, 나아가 텍스트 같이 딥러닝 모델로 인베딩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경우로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아크페이스는 저는 그냥 뭐 일반적인 소프트맥스 클래시피케이션 방법과 거의 같은데요. 소프트맥스 이전에 클래스 간 인베딩의 각도 차원에서 큰 마진을 준다는 점이 다릅니다. 여기를 보면은 소프트맥스로 학습을 할 경우 인베딩을 가지고 클래스 분류를 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같은 색깔의 점들이 같은 클래스의 인베딩인데요. 이렇게 뭐 선을 나누면 잘 모든 클래스가 분류가 되죠. 하지만 이 따닥따닥 붙어 있습니다. 클래스 간 마진이 없습니다. 반면에 이제 아크페이스 같은 경우는 클래스 간 인베딩의 각도가 크게 벌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로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걸 밑에 이제 그림으로 논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를 보면은 이제 WYI가 있는데 이게 i번째 클래스의 대표 인베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XI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i번째 클래스의 인풋 인베딩입니다. 그럼 이제 현재 처리하는 인풋의 인베딩과 이 W 간의 각도가 세타로 표시가 되고요. 다른 클래스들은 이 각도의 최소 n만큼 마진만큼 더 벌어지도록 소프트맥스를 살짝 변형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아크페이스 논문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논문에서도 이렇게 아크페이스가 다른 로스들보다 더 잘 좋게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도 뭐 몇 가지를 실험해 봤는데 아크페이스가 이번 대회에서 제일 좋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의 솔루션을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전 저희가 사용한 모델은 이렇습니다. 인풋이 상품의 이미지와 상품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를 가지고 각각 이미지 모델 그리고 텍스트 모델을 학습시켰습니다. 이미지 모델의 프리트레인드 백본 같은 경우는 팀 패키지의 NFnet L1을 사용했습니다. 참고로 NF넷은 딥마인드에서 2월에 발표한 CNN 구조로 배치놈을 어댑티브 그레디언트 클리핑이라는 것을 대체해서 이미지넷에서 잠깐 소타를 찍었던 모델입니다. 이제 백본 이후의 부분이 이제 저희가 좋은 인베딩을 얻기 위해서 구성한 부분인데요. 우선 이 백본 이후에 아웃풋의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그리고 배치놈 그리고 피처 노멀라이제이션을 거쳐서 1792차원의 벡터를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를 코사인 헤드에 통과시켜서 아크페이스에서 필요한 코사인 값을 얻어내고 최종적으로는 여기에다 아크페이스 로스를 사용해서 학습을 시켰습니다. 네, 텍스트 모델로 거의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프리트레인드 인코더 같은 경우는 허깅 페이스에 XLM 로버타 베이스랑 러지를 썼습니다. XLM 로버타 같은 경우는 작년 4월에 페이스북 AI에서 발표한 모델로 당시 크로스 링구얼 벤치마크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이제 인풋이 영어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언어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로스 링구얼 모델을 선택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풀링, 배치놈, 그리고 피처 노멀라이제이션을 거쳐서 그래서 1024차원의 벡터를 뽑아내고 이를 코사인 헤드에 통과시켜서 아크페이스 로스를 적용해서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통해 얻는 인베딩은 이 1792, 1024 크기의 노멀라이즈된 벡터인데요. 나중에 유사 아이템 서칭을 할 때 이 벡터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아크페이스 방식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 이번 대회에서 적용한 몇 가지 트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번 대회에서 아크페이스 로스를 처음 사용해 봤는데요. 밸리데이션 스코어가 0으로 가버리는 모델 컨버지가 아예 안 일어나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아크페이스 로스가 모든 클래스 간 큰 마진을 강제하기 때문에 소프트맥스보다 학습의 난이도가 더 어려워지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델 컨버전스를 위해서 이제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마진을 점차 늘리는 방법도 적용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아크페이스 마진을 0.2로 잡고 마지막 이터레이션에서는 0.8에서 1.0까지 이제 이터레이션이 진행될수록 리니어하게 점차 늘려가는 그런 방법도 썼습니다. 또 웜업 스텝을 단순하게 늘리는 방법도 썼는데요. 전체 이터레이션의 10%만 이제 웜업 이터레이션으로 썼었는데 20%로 늘리는 방법도 썼습니다. 또 이제 코사인 헤드에는 큰 러닝 레이트를 적용하는 방법도 썼는데요. 이미지 백본 같은 경우에는 러닝 레이트를 1-3 정도로 쓰고 텍스트 백본은 1-4 정도로 썼는데요. 코사인 헤드는 좀 더 크게 2-3 정도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백본이나 텍스트 백본은 프리트레인드 돼 있기 때문에 돼 있는데 코사인 헤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from scratch로 이제 트레이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큰 에러를 썼던 것이 초반에 로스를 잘 줄어들게 하는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레디언트 클리핑도 적용을 했는데요. 클리핑 밸류를 1.0으로 강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인코더의 아웃풋에 배치놈을 적용하는 것 그리고 클래스 사이즈가 작을수록 마진을 늘리는 것도 이제 아크페이스 성능을 올리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배치놈을 적용을 하면은 이제 각 피처들의 스케일이 비슷해지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축의 기여도를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클래스가 사이즈가 작을수록 마진을 늘리는 것은 적게 등장하는 클래스의 비중을 추가해 주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클래스의 샘플 개수가 작으니 마진을 크게 해서 다른 클래스와의 거리가 더 크게 되도록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인베딩을 얻기 위한 모델을 학습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인베딩으로부터 동일 상품을 찾아내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모델링이라기보다는 엔지니어링적인 부분인데요. 이번 대회에서 점수 향상의 대부분을 가져다 준 방법들입니다.
네. 그중 첫 번째 방법은 이제 컨캐텐 유니언 방법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이제 인풋 모달이 텍스트와 이미지가 있었던 만큼 이 둘을 어떻게 결합하는 건지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우선 이런 상황을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아이템에 대한 실제 동일 상품이 뭐 A, B, C, D, F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인베딩으로만 찾은 동일 상품들, 이미지 매치스는 A, B, 그리고 텍스트 매치 인베딩으로만 찾은 동일 상품들인 텍스트 매치스는 B, C, D, 그리고 이미지 텍스트 인베딩을 컨캣해서 인베딩을 새롭게 만든 다음에 찾은 동일 상품들을 콤보 매치스라고 부르고 이때는 A, B, C, D, F가 나왔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매치스가 나왔는데 이를 활용을 해서 최종 매치스를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희는 총 3가지 방법을 시도해 봤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텍스트 이미지 매치스랑 이미지 매치스를 단순하게 유니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2개를 유니언하니까 여기서는 A, B, C, D가 최종 매치스로 찾아지게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 방법은 콤보 매치스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져오면 A, B, C, D, F만 찾아지게 될 것이고요. 세 번째 방법은 콤보 매치스, 이미지 매치스, 텍스트 매치스를 유니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셋을 유니언하면은 A, B, C, D, E, F 트루 매치스와 같게 찾아집니다. 방법 3을 사용하면서 방법 1이나 방법 2에서 놓친 아이템들도 동일 상품에 포함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리더보드 상에서도 방법 1을 썼을 때는 0.73, 그리고 방법 2를 썼을 때 0.753, 방법 3을 썼을 때는 0.77로 이렇게 점수가 형성이 됐는데요. 대회 리더보드 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점수 향상폭이 상당히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 3을 컨캐텐 유니언 방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컨캐텐 유니언 방법을 그림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쿼리 상품 Q에 대해서 유사 상품들을 찾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 여기 그림에서 X축은 이미지 디스턴스, 그리고 Y축은 텍스트 디스턴스입니다. 저희는 이미 모든 아이템들의 쿼리 아이템들로부터의 이미지 디스턴스 그리고 텍스트 디스턴스를 구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모든 아이템들이 이 좌표 평면 위에 어느 점에 대응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B를 보면은 이 B는 쿼리 아이템으로부터의 이미지 디스턴스가 한 0.4 정도 되고 텍스트 디스턴스는 한 0.7 정도 되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지 디스턴스가 0.2 이하인 경우만 동일 상품으로 이제 채택을 할 경우에는 이미지 매치스만 쓸 경우에는 이제 노란색 범위 내에 있는 A, D, F 같은 아이템들만 동일 상품으로 채택이 됩니다. 반면에 텍스트 매치스만 썼을 경우에는 이제 F, G 같은 애들만 초록색 범위 있는 애들만 동일 상품으로 채택이 됩니다. 그리고 콤보 매치스만 썼을 경우에는 파란색 범위에 있는 애들만 동일 상품으로 채택이 됩니다. 그러나 이 셋의 저희 최종 방법이 이 셋의 그 아이템들을 유니언을 하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A, D, E, F, G 이걸 모두 다 동일 상품으로 채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컨캐텐 유니언 방법이 이 효과를 보이는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는 쿼리 상품이고요. 이 5개의 상품은 모두 쿼리 상품의 동일 상품 후보들입니다. 이 중 세 번째와 5번째 상품을 보시면 쿼리 상품들과 텍스트는 거의 똑같은데 이미지는 살짝씩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지 인베딩을 가지고 이제 뭐 유사도나 디스턴스를 계산을 해보면 쿼리 아이템 간의 거리가 꽤나 크게 나오겠죠. 그러나 텍스트 인베딩만을 가지고 이제 유사도나 거리를 계산했을 때는 쿼리 아이템과의 거리가 0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 G와 같은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데 뭐 여기서 보시다시피 콤보 매치스만 최종 동일 상품에 포함시켰을 때는 G와 같은 애들을 놓치게 되겠죠. 그런데 그 방법 3처럼 모두 합집합을 취하게 되면은 G나 A도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 데이터 상에서 텍스트는 거의 같은데 이렇게 텍스트는 거의 같은데 이미지는 다른 경우 또는 이미지는 거의 같은데 텍스트는 다른 그런 경우가 데이터에서도
동일 상품으로 주어진 경우가 많아서 네, 이런 상품들을 잡아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 이 방법을 특히 뒤에서 소개해드릴 NB와 함께 사용을 하면, NB라는 테크닉과 함께 사용을 하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네, 이제 인베딩에서 동일 상품을 얻어내는 과정에서 성능을 끌어올린 두 번째 테크닉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이버후드 블렌딩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대부분의 아이디어는 쿼리 익스펜션이나 DBA, 데이터베이스 사이드 어그멘테이션과 같은 기존 반복론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뭐 어떻게 불러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의 기본 아이디어는 유사한 아이템들의 인베딩을 가중 평균해서 인베딩의 질을 높이고 더 잘 클러스터링 하자라는 것입니다. 우선 쿼리 아이템 Q에 대해서 찾아진 동일 상품이 이렇게 A, B, C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산된 유사도는 이렇게 밑에와 같은데요. 당연히 쿼리 자기 자신과의 유사도는 1이 될 것이고 A와 유사도는 좀 많이 가까워서 0.97, B와는 0.83, C와 쿼리의 상품의 유사도는 0.61 이렇게 나왔다고 하겠습니다. NB를 적용을 하게 되면 이 유사도를 비중으로 해서 인베딩을 가중 평균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쿼리의 인베딩을 업데이트를 하는데 각각의 이 유사도를 가중 평균합니다. 그래서 인베딩 Q 곱하기 QI 유사도인 1.0 그리고 A의 인베딩 곱하기 A의 유사도인 0.97 더하기 인베딩 B 곱하기 B의 유사도인 0.83 그리고 C의 유사도인 0.61 곱하기 인베딩 C 이거를 이렇게 계산을 해서 노멀라이즈 해준 값으로 새롭게 Q의 인베딩을 업데이트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업데이트를 모든 상품들의 인베딩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다시 그 상태에서 유사도를 계산을 해서 동일 상품을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 A, B, C, D가 동일 상품을 찾아지게 되는데요. 이 예시에서는 특히 원래는 찾지 못했던 이 D라는 유사 상품도 이 NB를 적용을 함으로써 유사 상품으로 포함을 시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네이버드 블렌딩을 그림처럼 원래 인베딩 공간에서 아이템들의 인베딩을 이웃끼리 블렌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웃이랑 일정한 거리 이내에 있는 아이템들로 이 거리의 트레시홀드는 이전에 매치스를 구할 때 적용한 트레시홀드가 되겠습니다. A 같은 경우로 보면은 이렇게 이웃의 범위 내에 B만 있기 때문에 A와 B를 가중 평균 내서 나온 값을 새롭게 할당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블렌더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뭐 이 남색과 이 파란색을 잘 섞으면은 그 중간 색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그냥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웃의 범위를 이렇게 잡아보면은 A, B, C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가중 평균을 내서 새롭게 인베딩을 할당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모든 아이템들에 대해서 이 과정을 반복을 하는데요. 여기서 가중 평균 할 때 그 비중은 아이템 간 계산된 그때 코사인 유사도가 됩니다. 다음으로 그래프 관점에서도 이 네이버드 블렌딩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상황 세팅부터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아래 표처럼 각 상품별 매치스 그리고 시밀러리티를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 상품을 보면은 A의 유사 상품으로 A, D, B, C가 예측되었고 각각의 시밀러리티는 1, 0.94, 0.93, 0.53입니다. 또 B도 뭐 이렇게 되고 C도 D도 이렇게 다 구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을 그래프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각 아이템을 노드로 보고 아이템 간 유사도를 엣지의 웨이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템 A를 보면은 인베딩은 뭐 마이너스 0.588 쭉쭉 돼 있고 B, C, D와의 유사도는 각각 0.93, 0.53, 0.94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threshold를 0.5라고 가정을 할 텐데요. 0.5보다 유사도가 높은 경우만 두 노드가 빨간색 엣지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두 아이템은 이웃, 네이버후드라고 부를 것입니다. 반면 0.5보다 유사도가 낮아서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두 아이템은 이웃이 아닙니다. 이제 상황 세팅이 끝났으니 네이버후드 블렌딩을 하면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사도 여기서는 엣지 웨이트죠. 이거를 비중으로 해서 이웃 임베딩의 값들을 더한 값을 새롭게 할당받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도 그 수식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여기서 다시 보면은 A의 임베딩은 A 뭐 자신과의 유사도는 1이니까 곱하기 1 더하기 D와의 유사도는 0.94니까 그걸 가중해서 더해주고요. B와의 유사도는 0.93이니까 그걸 곱해서 더해주고 C와의 유사도는 0.53이니까 그걸 곱해서 더해줍니다. 그래서 B, C, D 이 모든 노드에 대해서 이 작업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모든 노드의 임베딩 값들이 업데이트 되겠죠.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이 처음 값에서 뭐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되었다고 여기서는 뭐 예시를 들어봤고요. 그래서 여기 모두 업데이트된 임베딩 값들을 가지고 다시 유사도를 구하고 또 매치수를 구하면 네, 이런 그래프처럼 임베딩의 질이 개선되고 클러스터링이 더 잘 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이 NB로 인해서 여기서는 A와 C의 연결이 끊어졌고요. 그리고 B와 D의 연결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A, B, D 대 C로 이렇게 클러스터링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 원래 임베딩 상에서 AC 그리고 BD 간의 엣지를 노이즈라고 생각했을 때 네이버드 블렌딩을 적용을 하면서 이 노이즈가 없어지고 클러스터링이 더 잘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그림은 이제 저희가 이미지 임베딩과 텍스트 임베딩을 가지고 최종 동일 상품을 뽑아내기 위해서 적용했던 전체 파이프라인입니다. 네이버드 블렌딩이 여기서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Iterative Neighborhood Blending (INB라고 불렀습니다. 대부분 말씀드린 내용인데 정리할 겸 처음부터 이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습된 이미지 모델에서 이미지 임베딩을 얻을 수가 있고 학습된 텍스트 모델에서 텍스트 임베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미지 모델 여러 개를 앙상블 하고 싶다 이러면은 나온 임베딩들을 그냥 컨캣 해줍니다. 텍스트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으로 이미지 임베딩과 텍스트 임베딩을 컨캣해서 콤보 임베딩을 얻습니다. 여기에 각각 아까 말씀드렸던 K&N Search, Thresholding을 적용을 해서 각각의 매치스와 시뮬레리티 페어를 얻습니다. 이 뭐 매치스 시뮬레리티 페어는 이 여기에 있는 이 표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여기에 콤보 임베딩의 threshold를 적용할 때 min2라고 써 있는데요. 이 min2는 각 아이템이 동일 아이템이 본인 포함 최소 2개가 되도록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대회 설명상 각 아이템은 최소 본인 포함 2개의 동일 상품을 가지고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을 추가해 줬습니다. 실제로도 이 min2는 점수를 상당히 향상시켰고요. NB, 네이버드 블렌딩의 효과도 더 크게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미지, 텍스트, 그리고 콤보 각각 매치수와 시뮬레이티스를 얻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NB를 적용을 해주게 되는데요. 매치스를 유니언한 것을 네이버드로 잡고 유사도는 콤보 유사도를 활용을 해서 이 콤보 임베딩에 대해서 네이버드 블렌딩을 적용을 합니다. 어쨌든 이 네이버드 블렌딩을 적용을 하면은 스테이지 2 임베딩, 그러니까 업데이트된 임베딩을 얻게 되겠죠. 여기에 다시 그 K&N Search thresholding을 적용을 해서 엣지 시뮬레이티스 얻고 또 두 번째 NB를 적용을 해서 스테이지 3 임베딩, 새로 더 좋아진 이제 임베딩을 얻고 또 해서 이렇게 매치스를 얻어냅니다. 그다음 이 매치스에다가 이건 이제 콤보 임베딩을 얻어진 매치스인데요. 여기에 뭐 이미지 임베딩만으로 얻어진 매치스, 그리고 텍스트 임베딩만으로 얻어진 매치스를 유니언을 해서 최종 동일 상품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복잡한 파이프라인인데 사실상 이제 저희 대부분의 성능 향상이 이 파이프라인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파이프라인의 효과를 시각화해 본 것인데요. 밸리데이션 셋의 고차원 임베딩을 TSNA로 2차원으로 만든 결과입니다. 이건 왼쪽은 INB를 적용하기 전이고 오른쪽은 적용한 후입니다. 이게 좀
작아갖고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 적용한 뒤에 아이템이 더 잘 모여 있는 것을, 더 잘 클러스터링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확대해서 몇 가지 샘플들을 보면요. 어, 다음과 같은데요. 이제 954번 그룹의 아이템들이 뭐 IMB를 적용하기 전에는 이렇게 위치를 했는데 적용한 뒤에는 이렇게 잘 모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483번 레이블 아이템들도 마찬가지로 잘 모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CV, 로컬 밸리데이션 스코어나 리더보드 점수 모두 이렇게 큰 점수 형상을 가져왔습니다. 네, 이것으로 솔루션 소개를 마치겠고요. 혹시 궁금한 채팅으로 지금 질문이 들어온 건가요? 네. 네, 이제 유수님께서 보시고 혹시 네, 답변을 주시고 혹시 답변을 제게 돌리고 싶으신 경우가 있으면 네, 제게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네, 그러면은 어 사실 이게 뭐 이게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로 뭐 저장을 해놨다고 한 건데 그냥 메모리 상에서 전부 다 이게 들어가거든요. 7만여 개의 임베딩이. 그래서 그냥 메모리에 올려놓고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 아크페이스, 제 생각에는 아크페이스 자체가 이게 코사인 그 값을 활용을 해서 이게 로스를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알맞다고 생각을 했고 또 어, 아무래도 값이 이제 최대값이 1로 이제 바운딩이 돼 있으니까 또 엔지니어링적인 측면에서도 좀 더 편했습니다. 맞을까요? 그리고 제 생각에 또 추가적으로 이 코사인 유사도를 적용하게 되면 만약에 그 비교되는 벡터가 어, 노멀라이즈가 적용돼 있으면 그냥 내적으로 빠르게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검색 속도가 엄청 빨라지게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그 KNN 서치를 해주는 알고리즘들이 이미 개발이 된 게 있어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스북에서 제공하는 FAISS라는 페이스라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GPU도 활용을 해줘서 빠른 시간에 이제 서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현업에서 막 수천만 건, 뭐 수억 건 그 검색 케인 서치를 하려고 하면 그때는 아마 그룹으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 비슷한 인베딩끼리 좀 모아놔가지고 나중에 검색할 때 좀 뭔가 트리 형태로 검색할 수 있게끔 하면 네, 속도 이슈가 좀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그 저는 실험을 안 해봤는데 사원님 하셨나요, 이거? 네, 그 이피션트넷 V2도 이용해 봤는데 저희가 다양한 그러니까 아마 TIMM이라고 하는 파이썬 패키지를 아실 텐데요. 거기서 제공하는 뭐 트랜스포머, 뭐 최근에 나왔던 트랜스포머 계열 모델이나 아니면 CNN 계열 모델도 저희가 이제 우승을 하고 싶으니까 대부분 다 테스트를 해봤고 이 중에서 제일 좋은 게 NF넷이었습니다. 제가 좀 초반에 저 같은 경우는 이 커머스 쪽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어서 예전에 트리플 로스를 이용한 것 같아서 한번 시도해 봤는데 뭘 해도 아크페이스 결과를 못 이겨서 그냥 포기하고 아크페이스로 갈아탔습니다. 그냥 이거는 그 인코더마다 이제 아웃풋 크기가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뭐 NFnet 에러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기서 나온 이제 아웃풋 크기가 1792라서 그대로 썼습니다. 근데 예, 윤수님 말씀대로 저희가 썼고 근데 아마 이게 이번 대회 같은 경우는 그 테스트 셋 크기가 별로 안 커서 가능했던 것 같고 만약에 막 그 수백만 개나 수천만 개 비교할 때는 인베딩 벡터 크기를 좀 줄여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여튼 저희가 인베딩 벡터 크기를 원래 있는 인코더의 그 출력 크기를 그대로 쓰게 되면 성능이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퍼블릭 사실 이게 CV랑 그 LB도 잘 이제 코릴레이션이 있었고 또 이제 퍼블릭 테스트 셋이 이번에 좀 50대 50으로 좀 많았어가지고 뭐
네, 딱히 그냥 퍼블릭 점수를 많이 믿었던 것 같습니다. 네, 윤수님 말씀처럼 저희가 퍼블릭 리더보드 점수만 가지고 밀어붙인 게 맞고요. 근데 아마 이번 결과를 보면 퍼블릭이나 프라이빗 그 점수차가 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 일단 결과 나오기 전에 저희 생각도 일단 그 퍼블릭 점수를 낼 때는 실제로 퍼블릭 점수를 계산하는 그 F1 스코어는 분명히 퍼블릭과 프라이빗이 분리돼 있지만 이 퍼블릭이 매치스를 계산할 때는 프라이빗도 포함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퍼블릭 점수의 그 점수가 프라이빗에도 거의 그대로 적용될 거라 생각하고 밀어붙인 것도 있습니다. 음, 이거 혹시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제일 안 됐던 거는 그 텍스트 중에서 1kg이 들어가 있는 거랑 또 2kg이 들어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또 향수 중에서 뭐 30ml, 그다음 뭐 50ml가 있는데 이게 그 수치 때문에 다른 상품으로 묶인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저희가 데이터셋을 보니까 또 어떤 경우는 이 수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또 묶여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은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냥 모델이 묶어주는 대로 하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런 레이트를 그 파라미터마다 다르게 줄 수가 있잖아요. 파이토치에서. 그래서 그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찌 보면 그 쇼피라고 하는 것은 이커머스 데이터셋이잖아요. 이쪽 데이터 특성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셀러들이 상품을 등록할 때 그 반복해서 자기 그 상품들을 등록하는 게 유리해서 막 동일 상품들을 막 등록하는데 그걸 또 쇼핑몰은 별로 안 좋아해서 이 동일한 이미지, 동일한 상품명을 다 등록이 안 되게끔 리젝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피하려고 약간씩 고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특성 때문에 저희 콘캣과 유니온이 좀 효과가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 근데 아마 이거는 어, 이커머스 관련된 데이터셋에서는 거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아서 일단 네, 이커머스 쪽 데이터 세대는 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적용을 하면 새롭게 인베딩을 얻게 되고 그거 가지고 또 네, 해서 MB를 계속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고 저희가 했을 때도 반복을 했을 때 CD랑 LB에서 좀 더 성능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사실 저뭐그 이미지 인베딩에도 한번 적용을 해보고 텍스트 인베딩에도 적용을 해봤는데 사실 펌프 인베딩에만 적용을 해도 충분해서 이렇게 썼었고요. 네, 맞아요. 그것도 있고 그 콤보 인베딩이 가장 어, 성능이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얘를 위주로 저희가 사용했습니다. 성능이 좋다는 것은 그 쿼리 결과를 받았을 때 그 탑 10이 실제로 정답인 경우 그 확률이 제일 컸다는 의미입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사실 코드로 구현을 하면은 그냥 여기 있는 수식이 뭐 이제 넘파이 벡터 뭐 해서 하면은 쉽게 구현이 가능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또 추가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가 GCN 같은 경우를 쓰면은 아마 그 학습이 필요할 것처럼도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별개로 추가 모델이 들어가는 방향은 혈압을 쓰기가 매우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희는 좀 심플한 모델을 선호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메모리에 올라가서 저희는 그렇게 썼습니다. 이미지는 사실 해봤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그냥 플립 그거 정도만 사용을 했고 텍스트 따로 어규멘테이션을 적용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미지에서 무슨 백그라운드 제거하는 그런 라이브러리가 있던데 그것도 사용을 해봤습니다. KN에서 거리 함수를 코사인 유사도로 사용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그 페이스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고
또 이게 코드로 하면은 이제 넘파이 뭐로 해서 하면은 되게 금방 끝나서 한 7만 개에 대해서 했을 때 RMB를 적용을 하면서 한 인퍼런스 시간이 10분 정도 아마 더 늘어났을까요? 한 그 정도 늘어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네, 페이즈 라이브러리 썼고요. 그냥 그리고 안 쓰면은 안 쓰고 그냥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해갖고 아까 전에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그냥 시뮬레이트 매트릭스 7만 곱하기 7만짜리를 만들어도 되는데 음, 그러면 이제 좀 너무 커지니까 그냥 페이즈 라이브러리 썼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제 답변은 이게 인도네시아 언어하고 영어가 함께 섞여 있는 거라서 중복 단어 검색보다는 학습돼 있는 모델을 이용하는 경우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게 쇼핑몰 데이터의 특색인데요. 이게 셀러들이 자기 상품을 검색에 노출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정보를 막 넣어 놓거든요. 그래서 아마 네, 중복 단어를 이용해서 서칭을 하게 되면 성능이 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뭐 그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도 TF-IDF 같은 거를 막 쓴 경우가 이제 퍼블릭 커널들에 많았는데 저희는 그걸 썼더니 오히려 그냥 네, 텍스트 모델보다는 성능이 안 좋았습니다. 번역 시도해 봤죠. 그 성능 향상에 큰 꿈을 안고 시도해 봤는데 오히려 성능이 떨어짐을 확인하고 바로 네, 버렸습니다. 음, 네, 이거는 뭐 CV가 올랐을 때, 뭐 제출했을 때 LB도 오르면은 이제 CV에 대해 확실히 얻는 건데요. 근데 이번에 약간 특이하게 그 스레시홀드를 하이퍼 파라미터로 줘야 되는데 그게 CV에서랑 LB에서랑 좀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거는 LB를 가지고 튜닝을 했습니다. 왜냐면 LB는 7만 개를 가지고 해야 되고 CV는 이제 한 6천 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스레시홀드를 LB에서 좀 더 타이트하게 잡아줬어야 해서 그거 빼고는 근데 CV랑 LB랑 점수가 대체로 비슷하게 가서 네, 이거는 이제 CV에서 최적화해 놨던 세팅 그대로 그냥 풀 데이터 트레이닝을 했으니까 뭐 어느 정도 안정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떤 상황에서일까 저기 근데 그냥 데이터 자체가를 좀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킬 수 있으니까 어, 우선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효과적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또 제가 추가적 의견 드리면 모델을 밸리데이션 로스나 밸리데이션 얻어진 뭐 에큐러시 가지고 선택하는 방법인 경우는 저희처럼 폴 트레이닝을 쓰기가 힘들 수 있고요. 왜냐면 걔는 밸리데이션 스코어 점수 중요하니까.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갈수록 러닝레이트를 갖다가 감소시키면서 마지막에 있는 모델을 바로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네, 폴 트레이닝이 잘 동작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네, 폴 트레이닝 이용하시면 성능이 약간씩 올라가더라고요. 저희 경험상. 네.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은 그냥 어, 네, 이 네이버드 블렌딩을 했을 때 이제 아이템들이 어떻게 클러스터링 되고 그런 구조가 바뀌는 거를 그냥 시각화를 해 보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 구현할 때는 그냥 여기 있는 수식 그대로 구현하면 간단하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크페이스 학습 시 클래스 개수는 트레인셋의 레이블 그룹 기준으로 설정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트리플리 로스가 동작을 잘 하려면 제가 알기로 막 파지티브 샘플이나 네가티브 샘플을 잘 샘플링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걸로 최대한 잘 샘플링을 했지만 저도 막 이거를 명확하게 분석은 못했어요. 그냥 다만 최근 추세가 트리플 로스보다는 아크페이스 로스가 성능이 좋은 게 있는데 그게 아무리 저희가 뭐 포지티브나 네거티브 잘 선택해도 항상 좋은 걸 선택할 수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지 않을까? 뭐 그 생각을 우선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3등 하신 분 보니까 트리플리 로스를 이용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트리플리 로스가 아크 페이스에 비해서 아주 안 좋은 건 아니고 약간 안 좋은 정도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것도 저도 확신할 수는 없어요. 이게 데이터셋별로 다를 거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경험했던 이번 데이터셋에서는 네,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뭐 오래 걸 데이터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많지도 않고 해서 그냥 전부 다 실험할 때도 다 똑같이 썼습니다. 예, 아, 네. 네, 오늘 두 분 너무 좋은 이제 강연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짜 시간이 조금 오버됐는데요. 이제 저희 오늘 강연 녹화본은 이번 주 중으로 가급적 유튜브에 다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다시 한번 보고 싶은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 맡아주신 상우님, 윤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점하세요. 네, 맛있는 점심 시간 되세요.